불안이라는 감정을 아주 기발한 비유로 풀어낸 글이에요. 불안이 우리 뇌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하는지를 한밤중에 집에 강도가 든 것 같다는 이 상황에 빗대서 설명을 하거든요. 혹시 불안을 느낄 때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굴지?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 하고 자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고 또 위로가 되는 관점을 선물해 줄 겁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불안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이 결코 나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한 점은 우리가 보통 들으면 좀 낯설잖아요. 편도체, 시상하부, 전두엽 같은 용어들. 네네, 어렵죠. 이걸 경보장치, 관리실, 통제센터처럼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풍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고요한 밤 우리 집안에 갑자기 수상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이 모든 소동은 아주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이 돼요. 네, 가능성이요. 아직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창문이 깨진 것도 아닌데 집안의 경보장치가 갑자기 삐비비빅 하고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뇌의 감정 센서,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도체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에요.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이상해. 혹시 강도일지도 몰라. 일단 위험할 수도 있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실제 강도를 보고 울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맞아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만으로도 최대치의 경보를 울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불안이라는 감정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불안은 이미 일어난 위험이 아니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위험. 네, 아직 오지 않은 위험에 대한 반응인 거죠.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경보장치는 생존을 위해 극도로 민감하게 설계가 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원시시대에 덤불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에이, 바람이겠지 하고 무시했던 조상보다는 사자다 하고 일단 도망쳤던 조상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았겠네요. 그렇죠. 진짜 사자인가 하고 확인할 시간에 이미 잡아먹혔을 테니까요. 그냥 사자처럼 보이는 그림자만 봐도 일단 경보를 울리러 보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편도체는 그냥 고장난 부위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뿐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고장났다기보다는 시대에 뒤처진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시대에 뒤처인 최첨단 시스템이요? 네, 편도체는 여전히 우리가 초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위험은 사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마감일이라거나 상사의 이메일,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 편도체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막연한 가능성에도 똑같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 것처럼 시끄러운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경보가 울렸습니다. 삐비빅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자마자 집의 관리실이라고 비유된 시상하부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아주 즉각적으로요. 자료의 표현이 정말 생생한 게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사람들을 깨우고 문을 단단히 잠거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이 지시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에 돌입하는 거고요. 네, 그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어깨랑 목 근육에 힘이 꽉 들어가고. 맞아요.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식은땀이 나죠. 불안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체 반응들이 바로 이 관리실의 작품이었군요. 저도 예전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경험이 있는데 이제 보니 제 관리실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비상사태부터 선포했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이 관리실, 즉 시상하부는 경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도 명확히 짚어주죠. 확인 절차를 그냥 건너뛰는 거군요. 네, 관리실의 유일한 임무는 경보가 울리면 즉시 몸을 전투 또는 도망태세로 전환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강도가 맞나? 이런 확인 절차는 아예 시스템에 없는 거죠. 엄청 효율적이긴 한데 오작동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역시 생존의 관점에서는 더 나은 전략이었어요. 일단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아, 심장이 빨리 뛰는 건 온몸의 근육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고, 숨이 가빠지는 건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고요. 소화 기능이 멈추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건 생존과 무관한 활동에 쓰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고요. 모두 생존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이게 만성화되면 문제가 되겠네요. 맞아요. 불안이 만성화되면 실제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 비상사태를 끝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아, 마치 24시간 내내 사이렌이 울리는 집에서 사는 것 같겠어요. 상상만 해도 진이 빠지네요. 그렇죠. 경보는 계속 울리고 온몸은 전투태세고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 아수라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이제 이 모든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집의 최종 결정권자가 등장할 차례예요. 누구죠? 바로 통제센터에 앉아있는 이성적인 지휘관, 우리 뇌의 전두엽입니다. 아, 드디어 이성적인 해결사가 나타나는군요.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죠. 잠깐만, 경보가 울리고 있긴 한데 진짜 밖에 누가 있는 거야? 네, CCTV 좀 확인해봐. 어제 본 공포영화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고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인 거죠. 네, CEO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편도체 같은 더 원시적인 영역에서 올라오는 다급한 경보 신호를 분석하고 현재 상황과 과거의 경험, 지식 같은 여러 맥락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죠. 이건 진짜 위협이다. 또는 이건 오작동이다. 이렇게요. 네, 비상사태를 유지하라 또는 경보를 끄고 모두를 안심시켜라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CEO의 판단이 내려지면 시끄러운 경보를 끄고 관리실에 상황 종료, 오작동이었어. 다들 다시 자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거죠. 이게 불안 반응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인 셈이에요. 그런데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똑똑한 통제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통제센터의 CEO가 너무 지쳐서 졸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아예 자리를 비운 상태인 거죠. CEO가 자리를 비웠다고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아니 왜 유능한 CEO가 자리를 비우는 거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도하게 나오면 뇌의 CEO인 전두엽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물리적으로요? 네, 실제로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약화시키죠. 말 그대로 생각할 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냥 내가 예민하고 나약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뇌가 실제로 지쳐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결과는 뭘까요? 경보, 즉 편도체는 밤새 울리고 관리실, 시상하부는 계속 비상출동을 하고 온몸은 전쟁터가 되는데 이걸 중재하고 끝내야 할 통제센터, 전두엽은 텅 비어있는 거죠. 맞아요. 실제 강도는 없는데도요. 자료는 이것이 바로 두란장애의 구조라고 명확히 설명해요. 경보가 울린다, 몸이 긴장한다. 통제센터가 작동하지 않으니 경보가 꺼지지 않는다, 몸은 더 긴장한다.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불안은 강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경보가 계속 울리는 상태다. 이 문장이 불안의 본질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관점의 전환이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상상 속의 강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의 원인, 즉 강도를 찾아서 없애려고 애를 쓰거든요. 아,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같은 그 생각의 원인을 파고드는 거예요. 네, 강도를 잡으려고 손전등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고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그동안 집안에서는 계속 경보가 울려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바로 그거죠. 진짜 문제는 오작동하는 경보 시스템 그 자체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존재하지도 않는 강도를 찾아 헤매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강도가 있나 없나에서 왜 이 경보는 꺼지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통제센터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로 옮겨와야 해요. 아, 이것만 이해해도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 역시 강도를 잡는 기술이나 경보를 없애는 기술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경보를 아예 없애버리면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 알 수 없으니까요. 대신에 텅 비어 있는 통제센터에 다시 CEO를 앉히는 것, 즉 지쳐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훈련은요, 불안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아, 경보가 울리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여준다. 네, 마치 제3자가 되어서 내 안의 시스템을 관찰하는 거죠. 그냥 경보가 울리네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건가요? 그걸로 지쳐있는 CEO를 깨울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첫걸음이에요. 이 불안은 나 자신이 아니야. 내 안에 민감한 경보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야. 라고 분리해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통제센터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확보하게 돼요. 공간을 확보한다. 멋진 표현이네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의 시작이죠. 그럼 그 작은 공간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엔 아주 의식적으로 딱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심호흡이요? 네, 이게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에요. 깊고 느린 호흡은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든요.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관리실 시상하부에 이제 괜찮아, 전투태세 풀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내는 거죠. 시끄러운 경보 소리에 압도당해 있던 통제센터의 CEO에게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보내는 첫 신호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이름표를 붙여서 감정과 나를 분리하고 심호흡으로 몸을 진정시킨다. 이게 바로 통제센터의 CEO를 깨워서 제자리에 앉히는 구체적인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그 CEO가 아주 피곤하고 무기력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꾸준히 이건 과한 경보야,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신호를 보내주면 약해졌던 통제센터의 기능이 점차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경 가수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뇌의 회로는 물리적으로 더 강해지거든요. 명상이나 마음챙김 같은 훈련들이 바로 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집안의 경보 시스템이라는 비유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봤어요. 아주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울리는 1단계 경보 장치, 사실 확인 없이 몸부터 긴장시키는 2단계 관리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지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3단계 통제센터까지. 네, 핵심은 불안이 실제 위협 때문이 아니라 오작동에서 꺼지지 않는 경보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의 통제센터가 너무 지쳐서 잠깐 자리를 비운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불안한 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에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집 CEO를 잘 돌봐줘야겠다는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기를 바라요. 불안을 나의 나약함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보는 대신 우리 뇌의 특정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과부하에 걸린 상태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다음에 당신의 마음속 경보가 시끄럽게 울릴 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안에 이 경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답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경보 소리를 알아차려주는 따뜻한 관심과 단 한 번의 깊은 심호흡일지도 모릅니다.